안녕하십니까.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 협심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심근경색이랑 협심증은 저의 전문 영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저에겐 의미가 있는 영상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 전 오전이었습니다. 70대 여성 환자분이 흉통으로 내원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으로는 화분을 들다가 가슴이 뜨끔해서 담이 걸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분을 눕히고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이 가슴 부위가 아프다고, 그래서 어디를 특정할 수는 없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대흉근이 아프면, 문제가 오면 그렇게 흉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대흉근 부위를 촉지를 했는데 통증은 약간은 있으나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심근경색일 수 있구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여쭤보게 됐습니다. 어떤 통증이십니까? 라고 했더니 많이 뻐근하면서 묵직한 통증이다. 조이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그런 건 없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이 증상이 있고 나서 식은땀이 나던가요? 라고 여쭤보니 식은땀이 심하게 났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시는 동안에 숨이 많이 찼습니까? 했더니 숨 차진 않았다. 단지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은 등이나 어깨나 팔이, 특히 왼쪽이 많이 아픕니까? 여쭤보니 지금은 아프진 않다. 단지 양쪽 팔이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심근경색일 수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바로 119를 부르고 저희 바로 옆에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 2일 후에 그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응급으로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심근경색은 심혈관이 막혀서 오는 질환입니다. 심혈관에 관상동맥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혈액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서 괴사가 되는 질환이죠. 일부가 괴사가 되니까 전신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나머지 장기들이 심부전으로 해서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이 됩니다. 심근경색은 보통 이제 고령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흡연이 제일 위험한데,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인자들이 있으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다혈질이신 분들이 잘 옵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시면 어떤 회장님이 이렇게 되죠. 네가 하다가 이렇게 뒷목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심장을 부여잡고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도 있죠. 실제로가 다혈질이신 분들이 이 질환들이 잘 오니까 혹시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키포인트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으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입니다. 중요하죠. 첫 번째는 흉통입니다. 흉통이 원래 교과서적으로 좌측의 흉통입니다. 아니면 가운데 흉통입니다. 그런데 이 흉통의 양상이 어디 하나를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인 흉통인데, 우리가 종아리에 다들 쥐가 한 번씩 나 보셨나요? 새벽에 쥐가 나면 조이면서 뻐근하면서 묵직하게 통증이 오지요. 심장에 그렇게 통증이 옵니다. 그 쥐도 그 단위 종아리에 혈류가 안 가서 이렇게 뻐근해지는 거거든요. 심장에도 혈류가 안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통증이 이 가슴 쪽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오고 조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환자분처럼
많은 경우에서 식은땀을 좀 많이 흘립니다. 전신에 많이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요 형태. 그리고 안절부절. 그러니까 심장의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 내 전체 몸의 입장에서도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가 밸런스가 많이 깨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소화장애 비슷하게 오십니다. 초기에. 그래서 우리가 체했네 이런 느낌이 드시는데 그때는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급체하게 되면은 우리가 중안부라고 그러는데 배꼽 위 이 부위를 실제로 꾹 눌러보면 심한 저항감이 있고 압통이 심합니다. 대신 우리가 심근경색에 오신 분들은 거기를 눌렀을 때, 이 중안부를 눌렀을 때 그만큼의 저항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별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동안에, 좀 활동하는 동안에 이게 숨이 많이 가빠집니다. 그래서 쉴 때는 괜찮은데, 우리 병원에 오는 사이에 많이 가빠진다라고 하면, 이게 또 움직일 때 가빠진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일이 날 수 있구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그런데 등 쪽, 이 왼쪽에 있는 등 쪽이 터져나가듯이 아프거나 어깨가 터져나가듯이 아프거나 팔이 터져나가듯이 아프다라고 하면 또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심증에 대해서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 협심증은 심근경색이 오는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아까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 관상동맥이 한 70% 정도까지 막힐 때까지는 사실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70% 이상이 막히면 그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가장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움직일 때 가슴이 조이는 증상, 확 조여서 죽을 것 같은 증상이 있는데 그게 다시 좀 쉬면은 이게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심장에 지금 문제가 왔고 이 문제가 가벼운 상태가 아니라 그 관상동맥이 70% 이상까지 막혀 있는 상태구나라고 하고 바로 처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일 때 숨이 가빠진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들어서 움직일 때 너무 숨이 심하게 가빠지는구나 라고 그런 증상이 나오면 협심증일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근육에 흉근에 통증이 있어. 만약 흉근이 긴장이 오고 아팠다라고 하면 그 부위를 정말로 촉지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아픈 데가 정확히 찝혀집니다. 그리고 시술자가 그 부위를 촉지를 해보면 거기가 아픈 게 느껴집니다.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아프거든요. 대신 협심증도 그렇고 심근경색도 그렇고 이 하나를 촉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반적인 전체가 뻐근하게 심하게 묵직하게 깊숙한 데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우리가 심근경색이랑 협심증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심근경색과 협심증은 정말로 지체하지 마시고 1분 1초를 다퉈서 주변에서 가장 큰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부한의사 산청김 김경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